아들들이 어머니랑 이렇게 많이 소통을 안 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어머니랑 마트 가는 것조차도 막 부끄러워하고, 저도 뭐 비슷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무뚝뚝하고 어머니랑 막 교류가 대단히 많은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와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평소에는 많이 나눌 수 없었던 대화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왜냐? 300일 동안 24시간을 끊임없이 붙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제가 뭐 쑥스러워서 질문할 일이 없었던 것들, 어머니 또한 평생 가야 들려주실 일 없으셨던 어머니의 뭐 역사부터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다 보니까 훨씬 더 어머니를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어머니랑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엄마가 실제로는 나는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60평생 쌓아 올리셨던 여러 가지 편견과 뭐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여행을 나와봤더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넘어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도 사실은 굉장히 좀 능동적인 여행자였구나. 단순히 아들이 뭐 가자는 대로 따라가고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또 스스로도 많은 것들을 루트를 짜시고,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또 교통수단을 직접 예매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니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어머니랑 오래 여행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저는 엄마랑 하루 이틀만 여행 가도 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하셨습니까? 하는데, 하루 이틀 가시니까 보통 싸우시는 거긴 합니다. 뭐 저도 어머니랑 초반에는 뭐 의견 대립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맞춰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또 어머니도 어느 순간 저한테 짐을 지어주시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본인의 배낭은 계속 제가 들어드린다고 해도 계속 메고 다니셨고요. 또 아들이 어느 순간 조금 이제 여정이 길어짐에 따라서 체력의 부침을 겪다 보니까, 원준아 뭐 돈은 내가 가지고 다니겠다. 계산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금액을 말하면 꺼내주겠다. 왜냐?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게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힘든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돈을 계속 지니고 다니면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계속 막 소매치기를 이런 압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만 어머니가 잠깐 보관을 하시고 가지고 다니셔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니도 차근차근 저한테 맞춰주셨기 때문에 더 오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자연이 펼쳐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중남미 하면 일단 치안부터 걱정을 하세요. 제 뭐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뭐 강의를 하더라도 거기 너무 좀 위험하다던데 괜찮나요? 어머니랑 뭐 8개월 여행하시는데 뭐 사고를 당하시진 않으셨나요? 이런 인식이 이미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들을 조금씩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는데 좀 많은 이야기들을 좀 펼쳐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친숙한 분위기. 실제로 제가 중남미를 여행을 해봤을 때 그냥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서 뭐 멕시코 시티가 됐든 뭐 서울이 됐든 비슷비슷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좀 관광도시 위주, 대도시 위주 이렇게 여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곳들은 웬만해서 특히나 이제 인구 밀도가 높아서 치안 관리를 위해서 낮에는 경관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편이고요. 중남미에 치안하면 막 소매치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강도를 걱정하고 막 총 들고 칼 들고 돈 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저는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밤에는 확실히 좀 치안이 안 좋아지긴 합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 가로등도 별로 없고, 뭐 백화점마저도 해가 지면 좀 문을 닫는 편이거든요. 치안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쨌든 밤에는 조금 위험하고 치안이 안 좋아지긴 하지만, 그 해가 떠 있는 낮 시간 동안, 오후 시간 동안에는요, 막연히 생각하시는 것만큼 치안이 대단히 안 좋지가 않습니다. 중남미가. 정말 칼 들고 총 들고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질 않습니다. 밤이 아니라면요. 그래서 어쨌든 여행자들에게도 그 충분히 멋진 풍경과 대단한 자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중남미의 그 표현이 그렇지만 안 좋은 인식 개선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여행 쪽에 계신 분들과의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이게 20년 넘게 뭐 100여 개국, 뭐 700여 도시를 다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차별성이 좀 있겠죠. 작가님 혹시 뭐 멕시코에 저희 뭐 재밌는 뭐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멕시코에 뭐 깐쿤을 가보셨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안 가봤다고 하면은 일단 거기서 탈락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곳들을 둘러봤기 때문에 그런 차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행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또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현지의 문화와 예절을 지켜가면서 여행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어떤 관점들인 거죠. 왜냐? 그 나라의 문화와 예절은 오랜 시간 동안 용인되어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바꾸려고 하거나 평가하거나 재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식당에 가면은 당연히 물을 주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만 가시더라도 뭐 남미만 가시더라도 대부분의 식당에서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먹으려고 하면 물 달라고 해야 되고 나중에 영수증에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셔야지만 여행이 더 즐거워지고 여행자와 어떤 현지인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거든요. 이렇게 여행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지 조금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무조건 이 이야기들을 꼭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자는요, 지구상에서 대단히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집단이자 자원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배낭 안에 있는 이 작은 짐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기 때문에 여행이 시작되면은 너무너무 사소한 것 하나도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미 내륙 쪽 여행하시다 보면은 남반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더운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낮 기온이 막 40도 올라간단 말이죠. 목이 너무 말리겠죠. 근데 목이 마르면 어떡하시겠어요? 당장 주변에 마실 게 없기 때문에 구멍가게가 보일 때마다 슈퍼마켓이 보일 때마다 페트병에 들은 물을 사 드셔야 될 수밖에 없죠. 하루에 한 병도 아닐 겁니다. 뭐 콜라가 됐든 사이다가 됐든 하루에 수병씩 사 드시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500ml 페트병 한 병이 자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500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수백 년 걸려야 사라지는 물질을 여행 중에는 너무 많이 쓰는 거죠. 보라카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휴양지인데 2018년도에 여기가 폐쇄된 적이 있거든요. 여행자들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를 뒤덮게 되면서 대통령이 시찰을 왔다가 와, 여기는 더 이상 뭐 여행지로서의 휴양지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판단을 해서 거의 수개월 동안 폐쇄를 하고 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나라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돈 낭비가 심했고요. 또 거기 살던 사람들은 다 여행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폐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생계의 곤란을 겪었었겠죠. 이런 식으로 많은 또 쓰레기 문제가 뭐 중남미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조금이나마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호텔에 머물면은 뭐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하셔도 뭐 할 말은 없는데 부탁을 미리 합니다. 프론트에 내가 머무는 3일 동안은 청소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수거하고 새거 안 갖다 놔도 된다.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내 방도 3일에 한 번씩 안 치우는데 제가 3일 동안 더럽게 써봐야 얼마나 더럽게 쓰겠어요, 방을. 하물며 대부분 뭐 여행한다고 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실천조차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여행을 하시면은 더 보람찬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미 내에서도 약간의 이제 갈등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대륙에게는 좀 아픔이긴 했지만 스페인에게 지배를 당했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메스티소라고 하는 이제 혼혈 문화가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미세하게 이제 제3자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런 대립들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원주민과 뭐 이주민과 또 이제 혼혈 그런 문화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그런 대립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안타깝게 바라보기도 했고요. 여행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분들은 뭐 제가 막 숙소에서 만났던 뭐 숙소 주인분들은 거기는 뭐 뭘 가 막 이러는데 알고 보면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이 세운 카톨릭 성당이나 교회거든요. 근데 여행자들 시선에서 보기엔 되게 웅장하고 멋진 곳들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또 인디오 분들에게는 아픔의 현장이기도 하죠. 예전에 신전에 있었던 곳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은 거니까요. 그다음에 역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빈부격차는 너무 심하긴 해요. 특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중남미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가 대단히 좀 심한 편이어가지고 좀 문맹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여행자 입장에서는 좀 힘든 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정말 작은 마을에 뭐 작은 뭐 구멍가게라든지 뭐 숙소를 가면은 하다못해 오렌지도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렌지라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오렌지 하면 다 알아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페인어로 오렌지는 나랑하거든요. 나랑하. 그리고 뭐 애플도 못 알아듣는 거죠. 애플이 이제 뭐 굳이 스페인어로 하면 만자나인데, 그러니까 뭐 나랑아, 만자나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발음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렌지고 애플이고 모르시는 거죠. 와, 어딜 가든지 조금이나마 스페인어 단어를 알아가야지만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여행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스페인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행 작가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위해서 많이 떠나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창밖에는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거든요. 더 많은 문화와 경험과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행 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저도 여행 작가로 지금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 분야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저는 여행 작가다 보니까 지금 늘 여행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뭐 은행원분들은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겠죠. 뭐 변호사라면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고, 이렇듯 내 분야 이외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은데, 여행을 가면은 정말 다양한 직업, 다양한 분야, 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구나. 아, 이것도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는데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또 덧붙이자면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도 동의하는 바가, 저도 같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요. 또 무엇보다 도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약간 좀 포기한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한라산을 올라가요. 한라산을 이제 지면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백록당까지 올라가는데 처음 도전할 땐 너무 힘들겠죠. 처음 산을 타는 거니까. 그래서 한 1000m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내려와도 그거는 실패가 아닌 게 어차피 나중에 다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갈 때 1000m까지 이미 가봤기 때문에 너무 수월하게, 되게 쉽게 올라가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간의 이제 경험들이 쌓여서 되기 때문에 어쨌든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힘차게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계획이란 게 없습니다. 저는 늘 돌아다니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저 제가 죽을 때까지 여행자로서 끊임없이 여행 다니는 삶이 제가 가장 꿈꾸는 삶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돌아다닐 생각이고, 끊임없이 여행자로서 멈추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습니다.